이 영상 하나로 신천지 논란의 퍼즐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워낙 이제 뜨거운 이슈를 다뤘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재밌는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입니다. 네. 근데 오늘 진짜 재밌어. 근데 이 지금 신천지 특검 관련해 가지고 신천지 관련 범죄 혐의자들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지발로 그냥 나타나고 있어. 다들. 테드 쪽에 모이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 대박 이슈야. 이런 거를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나는 오늘 동전 30만 찍을 줄 알았거든. 야 근데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재밌다.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야. 아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등장인물이 또 이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킬러 저희가 안 모실 수가 없죠. 모셔야죠. 예. 예.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이버 내란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비 내란까지 와, 파이브 들어. 같이 황희두 갑니다. 요새 좋아졌어. 아 좋아요. 원래 좋았어요. 아 요새 좋아졌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침 예. 이준석 전문가 두 분이 다 계십니다. 네. 재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한 생각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예.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로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그 다음엔 통일교만 했다가 또 이제 신천지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또 따로따로 각각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이게 혹시 지연작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정치일지도 모르죠.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통일교만 하자 그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검 결정이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민주당은 당장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면서 단식 투쟁을 해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은 우리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민주당을 향해서 사람 죽는 거 그냥 지켜만 볼 거요. 특검 받아요. 이렇게 해야 돼. 네.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했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송원섭한테 제발 특검 좀 받읍시다. 신천지 특검 좀 받읍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송원석이가 실제로 신천지 특검 그래 받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퇴폐하는 거 아니냐라고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당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있어. 네. 통일교 특검 따로 하고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는 텐트에 신천지와 관련해서 혐의점이 있는 혐의자들이 자기 발로 한방 걸어 들어옵니다. 야 이거 진짜 거의 그 뭐 파리지옥 같은 느낌이야. 아 진짜라니까 과장 아닙니다. 이준석 관련해서 말 잘못하면 바로 고소 고발 당합니다. 자 이준석이 장동혁의 단식 투쟁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나서는데요. 이준석 페북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윤호개인이라고 같이 할 수 없다고 난리쳤는데 이렇게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은 해외에 있었는데 맞아요. 예정된 일정보다 일찍 조기 귀국을 해가지고 바로 장동혁을 찾아갔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인 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뭐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또 귀국했으니까 저희 당내 인사들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송원석 대표님이랑 또 박준태 의원님 등과 상의해가지고 뭐 너무 늦지 않게 대표님께 또 공동 투쟁 방안 같은 거 좀 마련해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조기 기구까지. 지금부터 그 이상한 점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신천지 관련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폭로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국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고 지금도 그 신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 당에는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 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고 하고 심지어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있다고도 한다. 아주 길게 썼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신천지 교인들 10만 명 들어왔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고쳤다는 거야. 원래 이제 3개월 내야 되는데 1개월만 내면 되고 1,000원으로 깎아줬다. 그래서 대거 들어와. 그거를 당비 납부 당원 제도라고 불렀어. 당비 납부 당원. 좋았다. 여섯 글자. 당비 납부 그때 당원. 이준석 퀴즈 시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요. 1,000원짜리. 근데 이게 그냥 뭐 홍준표에 그냥 뭐 뇌피셜이나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을 굉장히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권성동의 인터뷰야. 권성동이가 이거를 또 얘기합니다. 라디오 나와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새로 가입. 그렇죠. 예. 그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에 비해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단체가 많아요. 뭐 윤사모라든가 윤공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새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이제 선거도 첫선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저는 한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박빙도 아니고 예. 두 자리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그렇습니다. 이긴다? 예. 됐지? 이게 다 이준석 대표 시절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래서 이준석이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물어봅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개인성을 말했는데요. 당대표로 오셨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제가 대표할 당시에는 신천지가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대선에 투표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투표 기준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가입이 많이 이루어진 정황은 없다라고 제가 그때 통계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직적인 가입이 뭐 통계적으로 잡히는 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투표권을 갖기 어렵다. 이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당비 납부 당원제도 1,000원짜리를 했는데 어떻게 투표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죠? 저거 자체는 검증이 필요한데 허위입니다. 허위. 그렇지. 그리고 권성동이 자백했잖아요. 19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과도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그리고 3개월을 1개월로 깎아주고 돈도 1,000원으로 깎아줬잖아. 1,000원짜리 당원. 그때 그거 잘 알잖아요. 아니 팩트예요. 기사도 많이 나가요. 이준석이가 이걸 자랑도 많이 했었어요.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책임당원은 이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니까 책임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해서 최소한 3달에 걸쳐 3달 이상은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그때 고친 거지. 당비를 1,000원만 내도 되고 한 달만 내도 그러니까 한 번만 내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당한 사람들이 다 투표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내고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준석 의원의 저 답변은 딱 보니까 이른바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더듬수를 둔다 그러잖아요. 더듬수. 그거 잘 모르는데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알면서 재밌다. 근데 굉장히 또 소름 끼치는 게 뭐냐? 이준석이가 2021년 6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 직전에 후보 신분으로 신천지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나갑니다. 몰랐지? 몰랐어요.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뭐해?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만 알고 있는데. 신천지 관련 유튜브에 나갑니다. 그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와. 초대 전담입니다. 천지 TV. 오히려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 천지 상계동 돌아다녀봤자 어차피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지 TV. 진짜 나갔네. 진짜 나갔어. 아니 그 기사 그리고 기사가 있어. 천지일보 기사. 천지일보에서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고 이게 굉장히 여기서 헤드라인에 윤석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땅 빠를수록 좋다. 대중은 경륜 아닌 변화원에 천지일보. 봤지? 소름 돋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혐의가 진짜 범죄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신천지 특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조기기국 하겠어? 안 하겠어? 빨리 차기로 가겠어? 안 되겠어? 잡으러 가요. 다음 나중에 전화가 지금 바람이 넘어가냐? 버텨 임마. 됐지? 내 파리지옥 괜히 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이 뚝 떨어지네. 그리고 또 오늘 진짜 웃기는 장면이 또 연출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내란이 발생하고 뭐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야. 박근혜.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내란이 발생하더라도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가 오늘 장동혁 텐트로 향했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그냥 요 텐트로 향한 것만 다루더라고. 요 자세한 설명 또 들어갑니다. 일단 텐트로 향하는 박근혜 함께 보시죠. 몸을 많이 상하게 되죠. 체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갔지? 생뚱맞잖아. 박근혜가 갑자기 왜 가? 더 생뚱맞은 거는 장동혁 단식 끝냈어. 박근혜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야, 출구가 이상한데. 아니 정치 문법 잘 하시니까 이런 출구 전략은 존재합니까? 아니 박근혜가 뭔데 왜 저 사람이 뭐 특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야?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출구 전략을 만들어낸 건데.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할 때 요구한 게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웃기냐? 통일교 특검 받아라. 웃긴데 이거. 이것도 뭐 단식 명분이 이상했지만 아니, 통일교 특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하겠다는 거야. 더 열심히 하자는 거야. 근데 뭐 신천지는 빼고 통일교 특검만 하자 뭐 이런 취지의 단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호응을 안 하니까 출구 전략이 뭘까 과연? 다들 궁금했어요. 다들 궁금했어. 그럼 어떻게 끝낼까 도대체? 민주당은 받아줄 게 없어요. 특검 하자니까. 처음부터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방법이 없어. 아니, 명분이 이상한 단식을 시작해서 저걸 어떻게 끝내지? 근데 야 저런 방법으로 끝낸다고. 아니 그리고 창의적이긴 해. 찾아가는 사람이 대박이야. 단식 오래 하면 몸 상하니까 그만해요라는 취지의 얘기는 다 했을 거야. 찾아간 사람 다 했을 거구나. 그럼 그럼 최소한 그냥 찾아온 사람을 봐서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 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끝내는 거지. 거기서 기다렸다는 뜻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모양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거의 대본 읽는 수준이라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광고할 때 연기하시잖아요. 그 수준이야 지금 제가 볼 때는 둘이 내가 더 나아. 의원님이 더 나을 정도예요. 아니 원래 단식하고 파업은요. 단식 파업은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끝내기가 어렵죠. 오늘 그 문법이 깨졌습니다. 아니, 박근혜가 뭐 됩니까? 국정농단범이고 사면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입장에서는 TK 민심을 얻는 나름의 그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쇼를 하면서 단식도 빠져나오는 건데 정말 해괴한 방식의 단식이었다.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해괴하고 이상하고 무슨 뭐 SF 같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는 밖에를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신발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 박근혜가 이 엄동설안에 나왔어. 왜 나왔을까? 의심을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네, 이만희.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를 한번 차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시계 한번 볼까요? 저거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었어.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야?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면서 우리는 금장 시계를 만든 적 없다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의심병 환자들은 더 의심을 한 거야. 뭐냐? 와 그러면 이거 특별하게 이만희를 위해서 금장을 만들었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했었죠. 신천지랑 쓱쓱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이만희에게 우편물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편물. 국회의원 박근혜 받는 사람이 이만희 총회장님이네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하라고 협조하는 문건을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문건 한나라당.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라고 하면서 내용이 한나라당 특별 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해 준비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셔서 지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 한자어잖아요. 신천지. 신. 새롭다 새로우신 천지 온누리. 왜? 새누리?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명이 새누리당.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갑자기 바꿔요. 새누리당. 왜? 이준석이 저기 또 서 있네. 박수 치고 있네. 이준석, 박근혜, 장동혁 텐트에 갔던 분들. 다 맞네 다.
아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는 빠질게요. 그 집에만 있던 박근혜가 텐트로 다 얘기해놓고 빠지네. 어때 내 짝꿍? 아 근데 정말 정확하게 지금 텐트에 모인 사람들 그대로 신천지 수사기관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조사받으면 돼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합니다. 딱 맞아 떨어져. 제가 그래서 좀 자료 준비한 거를 이제부터 나서야죠. 오늘도 3분입니까? 오늘은 5분. 5분 안에 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오늘 뭐 앞에 이제 매부쇼 앞부분에도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 5,000 나올 때마다 앞으로 뭐 5,500, 6,000 찍을 때마다 이준석 씨는 계속 이제 끌어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반꿀. 이제 한쪽에는 준반꿀. 이준석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걸 계속 알려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어떻게 반대로 가는가. 요걸 이제 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사진으로 황희도는 신천지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이준석 하는 거야. 하루 연결한다.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야 이준석 자기 페이스대로 해야 돼. 바로 나옵니다. 신천지. 두 번째 사진 가면 이번엔 준적준.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다. 지금 신천지 특검하면 대한민국 뒤집어 버리자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준석이 이준석과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이 했었는데 항상 주장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특검하면 이거 대한민국 뒤집자는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해서 언제 했냐는 거야. 왼쪽에. 네, 어제인가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하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처럼 이상한 물타기를 또 하더라고요. 말장난을 하고 바로 준적준 걸린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사이비 내란에 대해서 들어가 볼 예정인데 이게 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게 바로 이 건 때문입니다. 이 이명박과 신천지 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 피해자 연대나 막 이런 다양한 분들 만나기도 했고 실제로 뭐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련한 단독 기사도 나왔거든요. 2007년 대선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에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한나라당 쪽에 이제 신천지랑 연결이 돼가지고 막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참고로 여기에 이제 이상득 씨 이명박 씨의 이제 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랑 같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2003년 대비 문건입니다. 전국 청년의 정신 교육 관련 자료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탈종교화해서 전 국민 대상 홍보하고 일반인 참여를 유도하자. 이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의 서청원 대표를 지원하자면서 그 신천지 전국 청년회 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정신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두 번째 줄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2030 대상으로 집중적 홍보하고 젊은 층에 깊숙이 파고드는 후보가 되도록 온라인망을 가동하자.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노사모.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팬덤 정치 때문에 막 노사모 막 계속 욕을 했죠. 겉으로는.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 쪽이랑 손잡아서 온 오프라인으로 극대화를 하자. 노사모 능가하는 조직을 만들자. 이게 이제 오늘날 버전으로 보면 겉으로 개딸 욕하면서 뒤에서 그 반공 청년단 만든 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사진이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또 이상한 얘기들이 인스타그램 스레드 같은 데서 요 얘기는 해야 되는. 다시 요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서 따로 빼놨거든요. 요 얘기 지금부터 좀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 와 지금 SNS에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나는 설마 이런 애들이 뭐 많이 있겠어 하고 안 다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전북대학교에서 K 국정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윤어게인 활동을 하는 한 대학생이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북대에 국무총리 김민석이 온다고 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온다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 이사야라고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덕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청년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완전한 가짜 뉴스거든요. 완벽히 진짜 완벽히 가짜인데 저렇게 생각하는 애가 쟤만 있으면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SNS에 이게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게. 근데 간단하게 팩트를 체크를 해주실까요? 간단히 이게 막 사실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게 기존의 특수 자료로 취급되고 있던 거 이제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부라든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매해서 비치를 해놨어요. 네. 원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려면 내가 목적도 밝혀야 되고 신분도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렵게 볼 수가 있었어. 예.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인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에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 돈은 10원도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7번 사진 보여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장관 권영세 씨도 이제 당시에 적절한 실행 시점을 못 찾아서 아쉽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런 걸 본다고 해서 북한에 현혹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자. 이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된 목소리인데 맞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듯이 무슨 27세 청년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청년이 과연 그냥 일반 27세 뭐 대학생이냐? 그럼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8번 사진부터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유대학 소속입니다. 자유대학인데 앞서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마치 청년 대학생인 것처럼 혹은 이제 뭐 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다. 일단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사진 9번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냐. 전북대학교에서 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좀 주도하기도 했고요. 뭐 부정선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그러니까 윤어게인 뭐 자유대학이면 그 자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 10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 총리랑도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걸로 엄청나게 또 조롱을 하고 있어요. 마치 뭐 좌빨 본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김민석 총리에게 뼈 때리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막 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심지어는 웃긴 게 유명한 이사야님을 알아봐서 김민석 총리가 괴로워가지고 썩소를 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심지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막 좋아요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팩트 체크에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냐? 세계관을 파는 싸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사진 딱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다 그 떠나서 요 사진만 한번 보세요. 이런 쇼츠가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틱톡에 젊은 층한테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난리지. 네, 지금 뭐 난리라니까. 김민석 총리의 뼈를 때렸다. 뭐 북한 이거 관련해서 MBC나 막 옹호하다가 망신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세계관 안에 있으면 아무리 팩트를 설명한다 그래도 야, 어차피 그거 말고도 정황 증거 많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TSO 이것 때문에 진짜. 그래서 사실 이게 인스타 독립군 이제 정민철님 같은 분들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 막 10명, 20명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이걸 결국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때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 보는데 12번 사진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한 줌이라고 넘어가서 안 되는 게 보시다시피 막 좋아요가 막 몇천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이거 김민석 총리가 곤란한 질문 나오니까 급하게 끊는 거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불쇼도 악의적으로 편집하려면 시간상 이제 뭔가 끊으면 야 최욱 당황해서 그런다. 맞아. 끊어버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맨날 그거 당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맥락을 제거하고 일부분 차기끼하면 전혀 다른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지금 인스타 같은 데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봐봐, 이 지금 이 정상인 두 분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러잖아. 근데 그렇잖아 지금. 근데 이거 저도 그래서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제야. 걔네들한테는 이게 메이저 주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진짜?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거 두 분의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정상인은 다 이렇게 반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겠어라. 그렇지. 그냥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거 진짜 심각해요. 한번 인스타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결국 인맥, 정보, 자금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신천지 2003년 문건도 보여드린 게 단순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위장 활동하는 거. 그래서 막 그 온 오프라인에서 어떤 짓들을 저지르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4번으로 가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저도 이제 그 지난 몇 년 동안 공론화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대응과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좀 최근에 이제 정민철님도 MC 모연이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요걸 이제 좀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노무현재단 공식적으로 AI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 페이지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텍스트 위주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제보를 받고 AI도 자동으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뭐 법적 대응할 건 하고 이런 걸 이제 분류하고 특히 그들의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15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제보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보시다가 이거 누가 봐도 사자명예훼손하는 건데 이거 혐오성 발언인데 하면 그 요 제보 링크에다가 딱 넣으시면 돼요. 넣고 그냥 어떤 게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제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아무리 자동으로 감지한다 해도 한계가 있죠. 그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의 제보로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미비한 점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속도를 내서 공개한 거는 워낙 오랜 기간 이게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아까 제가 세계관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게 세계관을 연결지어가지고 맞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다. 네. 왜냐면 저들이 계속 119 폭동을 119 민주화 운동이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세계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잖아. 아니 이 반응이 나는 진짜 중요하다니까. 아, 맞습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야. 아니 그리고 이게 정상적 반응이야. 맞습니다. 정상적 반응이야. 이런 아이템에 이렇게 반응해야 돼.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랄까 뭐 최근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냥 자기 안방처럼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길을 막아놓던 정광훈 씨도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도 중형 선고가 됐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흐름은 이게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고 정상화의 길을 그건 본격적으로 아닙니다. 걷는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유, 예. 자꾸 어제만 해도 제가 막 제보 저도 이제 막 제보가 많이 오는데 와 이재명 대통령 2024년 1월 2일 테러 그거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거 쇼 한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쇼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심지어 여기저기다가 막 작업을 하는데 온라인은 가만히 두겠나? 그런 정황들도 무수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16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뭐 이렇게 그 시민 제보 페이지가 이제 제 링크로 이렇게 남겨놓긴 했는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가셔도 나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제보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게 자료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패턴 분석도 훨씬 더 디테일해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제보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댓글 같은 데다가 지금 이런 제보센터 링크가 있다 하고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이다. 네. 이걸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하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는 게 지금 현 시점에 할 일이고요. 법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이제 기술적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한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